윤석열의 근황이 충격입니다.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에 저도 행복합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유시민 작가의 ABC론 중에서 결국 A형인 여러분들의 삶이 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보고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쾅쾅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윤석열이 교도관들의 면담 과정에서 커피를 더 달라 부식이 부실하다며 불만을 드러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19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자신이 최근 직원, 교도관들과 대화를 통해 들은 내용이라며 윤의 수감 생활 모습을 전했습니다. 류 전 감찰관은 본인이 불편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커피를 좀 더 먹고 싶다고 얘기를 한다든가 혹은 부식이 부실하다든가 이런 교도관 그분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식탐이 아주 강하신 분 아니냐는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다며 이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교도관들이 윤 전 대통령과의 면담 자체를 꺼려 한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아니 영치금으로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식탐이 대단합니다. 관련해 B급 인간인 윤두창과 국짐은 왜 저런 삶을 사는지 최근 다시 화제가 된 분서 끝까지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일종의 병인데 사회가 앓는 병 같은 건데 이 병이 난치병이에요. 그냥 한번 이렇게 수술 한번 했다고 끝나는 병이 아니고 암이나 이런 것처럼 지속적으로 몸속에서 제발. 발생하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병으로 치면 어떤 독감이나 이런 게 아니고 암 같은 거예요. 아직 인류가 이 암을 정복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 암의 기본 생리를 다 파악하지 못했어요.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모든 암 환자는 각각 다른 병을 앓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된다는 주장까지 있거든요. 그 정도로 표준적인 처방이 어려운 암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공통적인 거는 암세포는 모든 사람의 몸속에서 계속 생성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복제 오류에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의 생명체로서 계속 세포 분열을 하잖아요. 세포 분열이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데가 상피세포예요. 그러니까 우리 바깥쪽에 있는 세포뿐만 아니라 장기를 둘러싸고 있는 세포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똑같은 줄기세포에서 나간 그 상피세포거든요. 세포 분열을 할 때 일정한 확률로 복제 오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애가 나오냐 하면 한 사람의 몸이 하나의 우주처럼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어서 이 안에서 뭐 10조 개의 세포들이 각각 역할을 분담을 해서 자기 일을 하고 그 때가 되면 시계가 꺼져서 죽어요. 죽을 때가 되면. 근데 얘 안 죽는 거야. 우리 진짜 유기체 몸속에 암세포라는 거는 다른 정상 세포들과의 교신이 끊어지고 자기들끼리만 교신하면서 자기를 복제하는 것만 해요. 그러니까 숙주가 살아야 자기도 살 텐데 이 유기체가 죽건 살건 상관없어. 목표가 나를 증식하는 게 목표인 세포예요. 난리치는 딱 그 모습이 연상이 안 될 수가 없네. 이게 암세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암이 낫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뭐 암 부위를 도려내는 외과 수술이라든가 아니면 표적 항암제를 투여해서 특정한 암세포를 죽이는 요법이라든가 또는 뭐 방사선 동위원소나 뭐 이런 거를 써가지고 거기를 공격하는 그런 이렇게 해서 발견한 암세포를 죽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몸이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그다음에 미처 발견하지 못한 암세포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암 우리가 보통 전이라고 얘기할 때 아이고 뭐 위암으로 시작됐는데 다 퍼졌습니다. 퍼진 게 아니에요. 모든 곳에서 동시에 암세포가 자라난 거거든요. 한 곳에 수술을 했는데 다른 곳들이 골기한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전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그 스테이지를 4개로 나누는데 암을 그 스테이지 3B 그러니까 3단계의 B 후반부 그때부터를 암이라고 그래요. 그때부터가 캔서입니다. 그 앞에는 종양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그 스테이지 3B가 뭐가 다르냐 하면 유전자 변이가 일어난 거예요. 유전자 변이가. 그 이제 그때부터 진짜 암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를 이렇게 보면 이게 박멸이 안 돼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사람이 새로 태어나고 새로 성장, 새로운 세포들이 생기는 것처럼. 맞아. 그래서 지금 보면 뭐 나이 많은 국회의원이라고 해가지고 더 이상하고 젊다고 아주 훌륭하고 이게 아니더라 이거야.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린 전부 다 자기중심적이죠. 이기적이죠. 사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지만 동시에 내가 하는 이 일들이 다른 사람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생각하잖아요. 그걸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칸트 선생님의 말에 따르면 그냥 안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자연이 우리에게 준 능력이에요. 이래요. 이게 아는 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내가 하는 것처럼 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이거를 생각하게 되고 모든 사람이 나처럼 한다면 세상이 엉망될까? 이러면 그런 일을 회피하게 된대요. 그런 본능이 우리에게 있대요. 네. 자연이 우리에게 준 본성이래요. 이걸 도덕법이라고 그러거든요. 배우지 않아도 안다고 했어요. 네.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 여러 가지 이제 문화인류학의 연구 결과를 보면 모든 문명권에서 서로 교류가 없이 거의 비슷한 도덕률을 발전시키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우리 모두 그걸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근데 안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복제 오류야. 안 그런 사람들이 일정한 비율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야 망하든 말든 나만 이익을 얻으면 돼. 요게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는 세포거든요. 결국 지들도 죽는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세포들이 서로 협력해서 하나의 유기체를 살려나가는 것처럼 인간도 각자 자기중심적으로 살아나가지만 나를 위해서 살아나가지만 동시에 내가 뭐 소속해 있는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니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훌륭할 때 나의 삶도 훌륭해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세상 모두가 나처럼 하면 나라가 망할 거야. 이러면 그거 안 하려고 그래요. 네. 근데 이거를 막 하는 자들이 유전자 변이가 일어난 암세포예요. 지금 내란 세력의 행동 양식을 보면 다 이거예요. 이제 어떤 암세포의 특징들을 찾아가지고 그런 특징을 가진 애를 잡아먹으라고 항암제를 들여보내잖아요. 네. 그럼 얘가 그걸 싹 감추고 정상 세포인 것처럼 숨어요. 그래. 그리고 항암제가 계속 들어오는 동안에는 가만히 엎드려 있다가 눈치 싹 보다가 항암제가 더 이상 안 들어오면 다시 나타났어요. 네, 공감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 때는 침팬지로 그의 몰락을 예언하시더니 이제는 간단한 그림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치판, 아니 우리네 인생사 어디를 가도 꼭 눈앞에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 알량한 잔머리를 굴리는 B형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1, 2년 정도는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주 발빠르게 이당 저당 기웃거리고 강자에게 붙어 떡고물을 주워 먹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정치판에는 주권자들의 집단 지성이라는 아주 무서운 정수기 필터가 작동합니다. 정치인의 속내가 그저 얄팍한 욕망 덩어림이 들통나는 순간 그 필터는 가차없이 그들을 걸러내어 하수구로 버립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가치를 지향하는 A형 정치인들이 결국 가장 큰 이익을 가져간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가치나 명분을 지키는 것을 손해보는 장사라고 생각합니다. 바보같이 우직하게 버티기만 한다고요. 하지만 정치는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얻는 싸움입니다. 주권자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이 일관된 가치를 위해 핍박받고 손해를 감수할 때 그에게 맹렬한 신뢰와 애정을 쏟아붓습니다. 이 신뢰야말로 정치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거대하고 단단한 정치적 자산입니다. 당장 눈앞에 권력을 쥐지는 못할지언정 그 핍박의 시간을 버텨낸 A형 정치인들은 결국 시대의 부름을 받고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큰 정치인으로 우뚝 섭니다. 물론 그 버티는 과정이 조금 힘들고 고통스러울 뿐 궁극적인 승리자는 언제나 A형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